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MF 케어 수업이 끝났고요. 오늘은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으로 서로 인사이트를 나눴어요. 오늘 키워드는 본업이에요. 본업은 유튜브다. 그리고 이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 흉내 내려고 하지 말아라. 주제를 정하지 말아라.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되면서 이 유튜브를 하다가 중간에 많은 구독자를 뒀음에도 실패하는 사례들의 이야기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이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분이 20대 사고를 당하고 이 책을 쓰게 된 게 삶에 충분히 노력했나,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나, 그리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남겨놓을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이런 메신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걸로 부도 이루었고, 그런데 저 또한 이 유튜브라는 거를 본업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 지금 또한 본업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 본업이라는 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그 본업이라는 거를 이제는 좀 알아들어요. 이 본업이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수익화 구조가 되고 이걸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일, 관계, 사랑. 이게 평생 직업인데 이걸 가지고 가려면은 이 메신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의 유튜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은 어색하고, 그리고 내 목소리, 내 말투도 아직도 많이 민망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찍을 때는 항상 늘 지금도 내 안에 거절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불편함 속에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꺼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앞으로 내가 100살까지 살지 80살까지 살지 내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의 기록이 여기에 남겨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제가 속상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제가 커뮤니티에서 나눈 이런 독서를 인사이트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자 가는 방향성의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이 기록을 남기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실행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늘 지금 이 수업 시간에 PCM, MF 케어 늘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타인을 도와야 된다. 내 이익도 있어야 되는 거고 타인의 이익도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듣고 반복해서 이 안에서 내뱉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이제는 그 마인드에 맞춰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저는 이 백만장자 메신저를 읽으면서 이 아이센 대표님이 그랬거든요.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따르라고. 근데 그 말을 이제는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저는 이제는 됐다, 안정된 삶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성당에 봉사하고 미사 다니고, 그리고 나의 삶이 가끔은 사람들하고 만나고 여행 다니고,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삶의 가치 있는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게 평온하게 가면서 가는 게 가장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 내용 중에서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 사람으로 살았다 가는가, 이 세 개의 문장을 저에게도 한번 접목을 짚어봤어요. 삶에 충분히 노력했나?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생존하는 게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애쓰고, 예전에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다면, 지금은, 그리고 이걸 시작할 때는 오로지 저를 위해서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이 안에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나, 요즘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들도 요즘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열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힘들었고 소통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이나 이런 걸 주면은 바로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의 이 거절, 내 안의 거절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나에게 피드백을 주면은 진심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주려고 하고,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런 메신저 역할이 크지 않지만 이미 저는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막상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누구의 하늘이 엄마, 한별이 엄마, 그리고 뭐 지금은 달님이 보호자, 이런 것들로 살아왔지만은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유튜브도 제 이름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는 제 이름 석자, 이 병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고 나누면서 이게 정말 나만의 메시지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PCM이나 MF 케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들리고, 그리고 이런 이 책들도 예전에 1년 전에 저에게 제가 읽었던 것과 지금의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이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않고 그냥 이 수업을 듣고 그때는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했다면 이만큼 인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남겨야 됐고, 그리고 이걸 책을 읽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하나의 이게 독서록을 써야 된다는 개념으로 책을 봤다면, 지금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그리고 중간에 올 때는 읽고 나서 나의 경험과 접목시키는 그런 대목들로 이제 갔다면,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공감들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금 유튜브를 찍을 때도 나의 말을 어떻게 잘 전달해서 저 말이 맞아, 그래 저 말이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으니까 이 들은 내용들도 많고, 이제는 그 들은 내용들이 제 걸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제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꺼내서 이걸 나눠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 되지는 않지만은 자꾸 그런 시각적으로 보려고 그러고 느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수업에 이 준수 코치님께서도 하는 게, 우리는 유튜브를 함으로 인해서 관찰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 충실하고 고객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도, 그 고객들 하나하나의 말이 내가 나중에는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무엇을 오늘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올릴까 생각을 하면
내가 고객과의 컨설팅을 했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내가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문제 해결을 해가고 있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이 인지를 하다 보니까 이 자꾸만 뭔가를 꺼내려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는 우리의 앞으로 본업인 거고, 누구나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가 벌써 유튜브를 200개를 넘게 찍었어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 준수 코치님께서 어떻게 유튜브를 찍어야 돼요? 그랬을 때 100개 찍고 나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했었는데 100개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봤더니 그 다음에 또 6개월을 찍고 이야기를 이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0개를 찍는 동안은 거의 한 6개월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130개 정도 찍는 기간은 6개월이 채 안 걸렸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제는 이 유튜브 앞에 앉는 게 어렵지는 않는데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유튜브에 실패하는 이유들을 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공감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흉내 내려고 한다. 저도 지금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하면 할수록 이렇게 부족한가? 더 이렇게 주제 파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남의 것도 좀 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전달력 있게 하지? 이런 것도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흉내 내려고 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냐면 내가 지금 내 모습은 이건데 흉내 내려고 하는 거는 잘하는 사람 걸 흉내 내야 누군가가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같은 그런 흉내를 계속 낼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 걸 꺼내야 되고, 내가 이게 지어 짜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제를 정하는 것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주제를 정하고, 저 또한 지금 아직은 어떤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지금 해서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는 거, 지금 저의 목적과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하는 이유는 나의 본업을 찾기 위해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저도 주제를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제를 정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대요. 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지 않잖아요. 이 안에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동성이 있고, 그리고 직업 또한 저는 지금 제가 부동산이라는 직업을 20년 이상 하고 있지만은 지금 또 다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언제까지나 저는 또 이런 인사이트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주제를 정한다는 거는 위험한 거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 처음에는 자극적이 되고 누군가에게 눈길을 끌겠지만은 계속해서 그걸 존재하지 않는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게 다 고갈이 되면은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독 포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유튜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직업 또한, 이 부동산 또한 20년 이상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이 손님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에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신혼부부들, 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만 거기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끝이 이어지고 되는데, 하나의 이게 그냥 그 업자로서만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한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하면서 제가 또 많이 이제 깨우친 거는, 정말 다양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직업을 3D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이 다른 보험 업계고 다른 업계고 다 똑같다고 하지만, 특히 부동산 업계는 돈을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돈을 투자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잃게 할 수도 있고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저희가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개입을 아주 안 한 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잘 됐을 때는 이 뭐라 그럴까, 책임감, 못했을 때도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우리는 숙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고객들 중에서 이 정말 진산 손님도 있고 정말 고마운 손님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인지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을로 갔던, 그러니까 고객이 우선이기 때문에 고객 거는 자다가도 전화를 받아야 되고, 고객이 상담을 요청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고객이 오나면 나가야 된다는, 지금도 많은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들은 그러고 있어요. 자영업이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만큼은 고객이 저 또한 제가 원하는 시간이 있는 거고, 또 고객이 원하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그게 조율이 됐을 때는 끝까지 또 함께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그 손님 정도는 가감하게 다른 분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 또한 제가 이런 교육들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함께 하지 않았으면은 항상 제 주변에 저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 업자이고, 그리고 뭐 친구, 그리고 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항상 듣고 읽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독서를 해서 독서 나눔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내가 가져갈 것과, 그리고 이 가져온 것을 여기에 나눠줄 것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알승현 대표님께서 늘 우리 본질을 알아야지, 그리고 시스템을 알아가야 되는,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 본업을 찾아가야 된다는 이 말들이 이 유튜브라는 거, 이 유튜브가 꼭 그 본업이라 그러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유튜브로 무슨 돈을 벌어, 유튜브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고, 이렇게 꺼내면서 이 자꾸 꺼내다 보니까는, 밖에서 제가 고객들을 대할 때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럴 때 아까 열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열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약점들, 그리고 제가 투명하게 다 저에 대해서 여기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니까는, 밖에 나가서도 예전에는 그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들, 아들 이야기들, 남편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등등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더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예. 내 이야기를 다 꺼내면 그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또 뒤에 수근거릴 것 같고, 뭔가가 약간의 다가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그리고 오늘 저희 시장님하고도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시장님하고 요즘에 저희 이제 딸하고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많이 깨달아요. 깨닫는 게 뭐냐면은 제가 완벽하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더 항상 예측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저께 저희 이제 딸하고도, 딸은 미국에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 저희 이제 딸의 신혼의 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정리가 좀 잘 되는 스타일인 거고,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 표현을 다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안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도 많았고, 마음이 아픈 경우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상처를 잘 받는 성격이다 보니까 항상 남들도 다 상처를 잘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건강 약간의 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저희 아들이 그렇게 아팠고 제가 아팠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그 건강, 그리고 제가 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어우러주고 싶고, 그리고 나는 괜찮아 이래도 아니야, 저 사람은 괜찮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저도 괜찮아 그랬지만 괜찮지 않은 적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혼자 삼키는 경우가 많았고, 혼자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항상 웃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진심으로 웃었던 적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웃지 않은 적도 많았던 거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진심으로 잘 웃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저희 실장님하고 저희 딸하고, 저희 딸은 지금 26이고요. 저희 실장님은 40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자녀 같은 나이들이고, 저희 아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전에는 제가 감정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마음을 알아주고 이러는데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도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저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다르다 보니까 가끔은 딸하고 이야기할 때도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걔는 항상 이렇게 딱 무 자르듯이 잘 자르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에게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 인생하고 내 인생은 달라.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지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거는 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랬을 때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나의 우선순위는 아이들인데 쟤네들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그렇게 왔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러지 않으면서 저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런 이성적인 게 굉장히 이 맺고 끊는 게 잘하기 때문에 감정의 이렇게 흔들림으로 뭔가가 쏠림 현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넌 정말 날 닮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 제가 그 말 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은 신랑이, 남편이 굉장히 이 가족들을 챙겨요. 모든 아들, 딸, 와이프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 챙김을 당하는 사람은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실장님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잘 챙기는데 조금만 아파도 먼저 이 아픔을 먼저 감지하고 더 많은 거를 해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러고, 왜 저도 그런 편이지만은 왜 그러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공감만 했을 건데, 오늘은 그 남편 또한 약간 뭐 저랑 비슷한 이런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아프거나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걸 미리미리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나 또한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로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애롭다는 생각을 했었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해주기를, 내가 이만큼 하니까 말은 그냥 이만큼 한 걸로 끝났어 이러지만은, 그래도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가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들이, 내가 서운한 감정들을 느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로 서운할 거라고, 아니면은 내가 또 그때 이렇게 몸이 아프고 뭔가 했을 때, 말하지 않았을 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했기 때문에 또 미리미리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그래서 항상 내가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하는 것들은 내 안의 거를 그대로 투사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 짱님의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거의 다 진실이라는 거, 제가 말하는 것도 진실인 거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진실의 말을 다르게 해석을, 좀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저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잣대를 나의 잣대로 된다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 거라는 거, 꼭 이게 그 수익화 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구독자 수가 많지 않고 이 천천히 가더라도 그래도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시장님이나 우리 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거지만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 또한 이렇게 꺼내다 보니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그냥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길을 증명하는 공간이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러지만은 자꾸 이 앞에 앉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불편해야 정말 발전하는 것 같아요. 편안함 속에서는 발전하지 않고, 제가 요즘 많이 이제 하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결핍해야 오다는 거를 하게 된다, 그리고 결핍해야 찾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런, 제가 컴퓨터라는 것도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저의 이제 이 휴대폰에, 항상 유튜브를 휴대폰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컴퓨터하고 요즘 이제 컴퓨터를 보면서 제가 노트북이 있고 모니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거를, 유튜브를 이 모니터로 보거나 이걸로 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렀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유튜브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1.5배수로 제가 거의 듣거든요. 그리고 강의도 1.5배수로 좀 듣고, 근데 제 핸드폰이 1.5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었나. 그래서 제가 이 궁화면 찾게 되니까 그 생각이 나서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로 유튜브를 보고 강의를 듣고 이러는데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궁해야 찾게 된다는 게 정말 맞구나. 그리고 이거를 내 거를 누가 알려준다 그래서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알지 못한다는 거. 읽었을 때는 그걸 알지만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러면서 제가 또 인지를 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거 누가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하고 이랬을 때 누가 나 댓글에 욕할까봐 겁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 아무 말이나 잘못하면 누가 나 욕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 거 이렇게 이상한 영상들을 누가 봐준다고 너무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준수 코치님께서 그랬거든요. 악플이라도 달려보고 이야기하라고. 악플이 아니고 무플이 얼마나 그게 더 힘든 거라고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댓글 달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조회수도 뭐 10몇 회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럼에도 누가 그것도 그냥 눌렀다가 저거 별로영 없네 이러고 저도 가끔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눌렀다가 저거는 별 들을 게 없네 이러고 클릭만 했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 게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는 거 지금 해보니까는 유튜브 그냥 동영상 핸드폰에 이렇게 동영상에 대고 말하세요. 말하고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게 유튜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끝까지 하려면 혼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또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200 몇 개를 찍어 왔고, 그리고 또 나 또한 여기 이 안에서 함께 하지 않고 저 혼자 한다 그러면은 유튜브 안 찍을 것 같아요. 왜? 정말 싫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누군가에게 봐줄 건데 A는 지키라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예전에는 세수도 안 하고 찍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이 A를 좀 갖추려고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빨도 없는데 쥐어 짜면서 말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처음에는 덜 힘들었어요. 네. 말빨이 없어도 그냥 이 인사이트 나눈 거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 이래서 별로 이렇게 내 생각을 많이 꺼내지를 그때는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그냥 와 오늘도 숙제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제 생각을 자꾸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쥐어짜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MFB 케어에서 이렇게 인사이트 나눈 거를 좀 나눠봤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을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익이 있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에 이익 없는 것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그냥 실험하라 그래서 했던 것들이 지금 아직은 뭐 큰 결과로 오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제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없는 줄 알았던 것에서 진짜 이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록이 쌓이고 그 안에 나라는 사람이 당기고 어느 순간에
제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 그래도 이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저의 본업으로 유튜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해보세요. 그냥 이 손가락으로 이 유튜브 동영상 한번 찍어보고 이 동영상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하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얼굴이 보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보이고 내 언어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나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처음에는 이런 제 이야기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가 힘들지 않겠어요. 남편이 그런 상황들, 그리고 제가 가장이었던 이야기들, 이혼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다시 또 병간호 때문에 합쳐야 됐던 이유들, 저희 아이가 장애였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평생에 누구한테도 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 안에서 꺼내면서 힘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거를 다 꺼내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정말 감사함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남겼지만 지금 저는 또 제 또 한 번의 이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이기라고는 느끼고, 하지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까에 제가 골몰하고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피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사이트와 이런 유튜브 앞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저의 심리가 좀 더 단단해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유튜브 처음에는 공개할 수 없으면 비공개라도 일기 쓰듯이 한번 남겨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